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입니다. 3월 4일 금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월말로 치러졌던 지난주 1위 경마에서 좀 여러 기수들이 좀 낙마사고 났습니다. 그중에서 장철 기수가 정말 좀 심하게 좀 다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알기로는 한 4개월에서 좀 빠르면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부디 좀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해서 다시 한번 경주로 해서 멋진 화이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3월달입니다. 어느덧 3월달 경마를 좀 맞이했는데요. 이 3월달 경마를 도와주실 분 백돌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2월달 경마, 1월달 경마나 2월달 경마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했는데 이제 3월달 경마로 접어들었어요. 조금은 편성 두수가 좀 단촐해진 느낌은 좀 듭니다. 이 3월 첫째 주 경마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2월에 월말 경마였던 지난주 경마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면서 주로 상태가 워낙 좋지를 못했고 기수들도 상당히 원활한 진행을 못했던 걸로 기억이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좀 원활한 경주 진행 속에서 안전한 경주 치행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 좀 크겠고요. 3월에 경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훈련 때부터 지켜봤을 때도 출전 두수가 좀 많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월초 경마다 보니까 두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데 대체적으로 편성 1경주부터 10경주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뚜렷한 강자가 없습니다. 누가 더 강하다, 누가 더 능력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필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기권을 끌어주는 마필들은 몇 도 보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될 상당히 난해한 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 속에서 방송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심스럽지만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각 등급의 능력 상세 있는 마필보다는 각 등급의 기복형, 부진형 마필들이 좀 다소 출제하지 않았나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의 전력이 월등하게 앞서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3월 첫째 주 금요 경마인 것 같습니다. 미라클 볼트가 최근에 보였던 순발력, 중속, 이 정도 편성의 이 정도 상대들은 승급전이라도 오히려 감량 요건이 돋보이는 이번 경주 선두권의 압박이 적은 편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능력 상승세 기대해도 좋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과거 잠재력이 있었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앞선 마필들 강자 없는 이번 편성에서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변화 마필까지는 충분히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행 심사를 통해서 좀 발전 기대치를 보였던 말이 실전에서 아직까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필과 그리고 또한 오늘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마필 중에서 좀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함께 어우러진 경주가 1경주인 것 같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앞서도 거론을 됐다시피 발전 기대치는 신의 마필도 있고요. 자신의 능력을 실전에서 제대로 좀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마필도 출주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능력 가능성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백돌 위원. 그중에서 어떤 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양강 구도로 나눠질 수 있는 편성인데 저는 데뷔전을 치르는 신예 마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6번마 최강 어드벤처라는 마필이 있죠. 자, 주행 심사부터 문지영 기수가 직접 고삐를 잡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던 마필인데 초반부 가볍게 몰아가는 스피드 자체, 선두권을 장악했던 능력, 중속이나 직선에서 탄력까지도 상당히 여유감이 돋보였던 전력입니다. 함께 통과했던 3번마 레츠원이란 마필이 직선 구간에서 추진과 채찍을 독려하면서 그 마필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볍게 그 마필이 밀어주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주폭으로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요. 훈련을 통한 가벼움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데뷔 전 강한 상대 자체는 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선두권 장악
자체에 대해서는 불투명할 수 있어도 보여줄 거름에서 분명히 6번 최강 어드벤처는 눈여겨볼 마필로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6번마 최강 어드벤처란 마필이 이 주행 심사 때 보면 발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마필 같아요. 문제는 이제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와 못했을 때, 흙을 맞았을 때와 못 덜 맞고 뛰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한 좀 마티가 좀 왜소하다는 것이 조금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컨디션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6번마 최강 어드벤처 상대마 어떤 말을 주목했습니까? 휴양 이후에 서서히 능력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죠. 바로 4번마 리얼리 원이란 마필입니다. 공백기를 거치고 나섰던 1월 15일 경주 당시에도 선두권을 장악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아쉽게 상대 마필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반마 신차 4번의 3반 신차 3위권의 모습으로 만족을 했었고 직전 1200 늘어난 거리에선 초반에 약간 충돌 피해가 있다 보니까 초반에 좀 원활하게 장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늘어난 1200 거리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기본기를 보여줬고 지금의 거리는 1000m입니다. 무엇보다 훈련 패턴을 계속 올려가면서 준비를 해줬는데 마필이 소화하는 능력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국산 5등급의 좀 상승세의 마필이죠. 선사인 알파란 마필과의 병합 속에서도 여유감이 상당히 돋보였던 만큼 우선적인 상승세는 기대할 수 있는 전력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인디언 치프라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주행심사 당시부터 뛰어줄 마필로 평가를 했던 마필인데 실전 자체에서의 모습은 기대보다는 좀 실망감이 컸던 마필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외선에서 지금 능력을 보여줄 마필들이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잘 뛰는 장점이 있다면 인디언 치프는 기본적으로 선의권에서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편안한 전개가 가능한 이번 경주 회복세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에 있는 1번마 강자 뜬다라는 마필이 두 번의 능력 검사를 통해서 이제 데뷔를 치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급은 능력 미달로 좀 아쉬움을 보였다면 직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초반부 나서는 스피드나 탄력 자체도 변화 자체가 상당히 완화했기 때문에 내선 1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이 마필 선두권 장악에서 성공한다면 이 마필의 변화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번 경주가 20명 뛰어난 마필들이 좀 여러 두가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2번만 남양진주도 데뷔 전에 기습 선두권을 장악했단 말이고요. 3번만 스카이러너도 선두권에 좀 나섰을 때, 좀 선두권을 약간 좀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이럴 때는 좀 뛰어줬던 말인데 지난 경주는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그야말로 꼴찌를 했던 말입니다. 1000m 단거리 편성에서 쉽지 않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겠지만 이번 레이스가 순발력 엇비슷한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 과연 어떤 말을 중심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건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4번만 리얼리온 거리를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5번만 인디언 치프가 결정력이 좀 아쉬움을 주고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에도 좀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고 6번만 최강 어드벤처란 마필 역시 주행 심사를 통해서 좀 발전 기대치를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경주를 조심스럽지만 인기마 옥석을 가리자 이렇게 좀 표현을 쓰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를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총 10마리 출주죠. 편성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기복형 마필들의 접전 구도라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타 지금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다른 편성에 갔을 땐 일반적인 편성의 등급에 갔을 땐 사실상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력들인데 그런 마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옥석 자체를 상당히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마필의 전개적 우위나 훈련 시의 성과까지 모든 경주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이 앞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1번, 2번, 6번, 10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양상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안정감이 좋은 스피드 2번마 월드 플래시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게이트 H점이 좋은 라운블루까지 빠르게 2선에 침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뒤이어서 선임력이 좋은 마필이죠. 6번마 포리스트 태양도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을 발휘할 걸로 판단이 되고 밀린 게이트지만 기본기가 좋은 10번마 올림피아 킹까지 차분하게 선의권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2번, 1번, 6번, 10번까지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양상인데요.
무엇보다도 내두 중에서 가장 전력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마필은 바로 10번마 올림피아 킨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입상을 차지했었던 1월의 경주는 사실상 어부지리 입상이었다고 표현을 드렸었고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사실 능력적인 측면보다 훈련에서의 패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두권의 흐름이 좀 빠르다 보니까 더 아쉬운 착순거리만 머물렀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오카베 기수가 직조를 해주면서 훈련 패턴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직전에 뛰었던 편성들보다 한층 약해진 상대에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빠른 타이밍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세에 대한 변화에 대한 폭은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안쪽에 있는 1번만 라운블루란 마필의 회복세, 성장세의 기대감이 좋은 경주입니다. 7번의 경주를 뛰면서 아직도 입상이 없죠. 가진 능력이 강하지 않지만 최근의 상대가 강했던 점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기대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오히려 인게이트의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1번 게이트라면 힘에 대한 여는 살아나고 있는 만큼 결정력에 대한 모습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2번마 월드 플래시란 마필의 스피드 자체도 좀 기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스피드감은 좋은데 힘이 지구력이 좀 모자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사실상 직전 경주에선 초반부터 의지 없는 운영 속에서 거의 추진 없이 마필 가는 데로만 놔뒀었는데 알아서 3위권, 4위권까지 마크를 할 정도로 직선까지도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로가 가벼웠던 점을 감안했을 때도 이번 편성에선 올해 2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 단독 선행을 나서준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로선 가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마 포리스트 태양이란 마필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편성에서 많은 이변을 터뜨리죠. 선두권이 약한 편성, 강자가 없는 편성에서 기습적으로 선두권 외곽을 가담하거나 그 선두권을 장악했던 마필을 넘어서면서 이변을 터뜨리는 경주를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 기복 있는 발걸음은 아쉽다 하더라도 선두권에 강력한 상대가 없는 이번의 경주라면 6번마 포리스트 태양의 기본 선두력에 대한 이변까지는 염두가 필요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꾸준함이 좋은 마필 10번마 올림피아 퀸을 필두로 1번마 라운블루, 2번마 월드 플래시, 6번마 포리스트 태양까지 네 마필의 선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6번마 포리스트 태양 복병권으로 이제 좀 분류를 했던 말인데 백돌년이 좀 잘 지목했던 것 같습니다. 이 6번마 포리스트 태양이라는 마필은 선입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입으로 뛰었을 때 보면 결정력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발주 위에 그 중속감이 좋아서 선두권을 강탈했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좀 띄워줬던 말로 평가합니다. 6번마 포리스트 태양이라는 마필 좀 상대적 인기에서 조금 밀린다 그러면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렸고 백돌년 지금 추천해 주셨던 마필에 저도 선전을 좀 기대하는데 딱 한 마필만 여쭤보고 싶어요. 9번마 행운의 열쇠란 마필이 그래도 추임력만큼 검증됐다라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을 배제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배제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오두마번 정도로는 선정을 했고 개인적인 기대치도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행운의 열쇠는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3위권까지 마크를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변화 이후에 무슨 오카베 기수와 보렐리 기수 힘이 있는 기수들을 안장을 시키면서 좀 변화를 모색했는데 실전에서 변화를 못 보여줬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다시 한번 박재희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을 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얻어냈기 때문에 경주적인 요건 자체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력에 비해서는 좀 한 단계 아래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아준다면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요. 복권권의 전력은 저도 찬성합니다. 저는 9번마 행운의 열쇠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를 보면 좀 더 강하지 않았나라 평가하고 싶고요. 지난 경주 보넬리 기수가 기승했다지만 14번 게이트에서 자리 잡기가 완전 실패됐었고 보넬리 기수의 파이팅이 넘치는 모습으로 레이스를 펼쳤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제 불량주로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9번마 행운의 열쇠까지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단촐하게 출주하고 있습니다. 4경주는 백돌위원이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데뷔전에 선전했던 마필, 거리가 1300m에 도전하고 있는데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마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4경주입니다.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리고 싶고 압축적인 모습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편성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의 시작을 알려드리면서 좀 항상 이제 방송 추천 경주만큼은 좋은 모습으로 연계를 드리고 싶은데 다행히 금이어 방송 추천 경주만큼은 지금 2주 연속 주력 적중을 드렸고 지금 3주 차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2주 전에는 연승질주의 누리불패 주력으로 적중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서전스 세실과 코트잉 비록 당일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무조건 단통 승부만 말씀을 드리면서 과감한 공략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4경주 자체도 자신 있게 압축이 필요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압축을 드릴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역시 믿음을 드릴 마필은 아마 골든킹즈겠죠. 데뷔전 당시 때 마체가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개를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했었고 직선 구간까지도 불리했던 전개를 극복해냈던 걸음 자체는 상당히 열감이 돋보였던 세력. 자, 훈련을 통한 모습 자체는 데뷔전보다도 훨씬 더 성장세를 기대해도 좋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고요. 상대 자체가 더욱더 약해졌습니다. 준비된 모습에 사마 골든킹즈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한 믿음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후차권에서의 집중력이겠죠. 안쪽에 있는 2번마 이기쁨 그대로부터 3번마 캡틴 찬스, 5번마 허리케인 포스, 8번마 화성 에이스 한 4두 정도로 입상권 도전 세력이 가늠해질 모습인데 그중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마필은 딱 한두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4경주 방송 추천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3주 연속 적중 이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번마 골든킹즈란 마필이 데뷔 전에 저희들이 이제 맛에서 이제 체중 변화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점이 마이너스 40kg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행 심사를 10월 3일 날 통과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470kg고 12월 31일이 주행 연습이었습니다. 이때도 좀 체중 빠진데 446kg예요. 그때 또 체중을 좀 빠졌는데 실상 주행 연습 뛰었던 12월 31일보다 데뷔전 때 보면 마이너스 13kg가 빠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주위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체중이 저렇게 40kg나 빠졌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돌위원이 오늘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했는데요. 4번마 골든킹즈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마를 압축해 보겠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별정 B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동을 했습니다. 국산 6등급 편성은 대부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가 별정 A형으로 치러질 겁니다. 그리고 별정 B형은 1등급부터 이제 5등급까지 일반 경주에서 약 10% 정도가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5등급 이상부터는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지만 이번 경주는 별정 B형 경주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세부적인 부분은 전개도를 풀어보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3경주 자체의 전개도 자체와 약간의 양상이 다를 걸로 좀 예상이 되는 경주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1200m 12마리 출주 중에서 무엇보다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들은 드러난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마필을 중심으로 세울지, 어떤 마필이 좀 더 집중력을 가질지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경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모든 경주 조건과 훈련 시의 성과까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표현했을 때 역시 4두의 선전이 기대감이 좋은데 1번, 6번, 8번, 10번 4두 자체의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치열한 접전이 기대가 되는 편성입니다. 초반부 전개는 밀린 게이트지만 스피드에 대한 상승세가 좋은 10번마 올소우 넘버니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게이트 A점이 좋은 1번마 레이디 챔프가 빠르게 2선 가담을 치고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회복세 좋은 6번마 지벙질주도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고 차분히 페이스를 따를 8번 상승 물결의 선취입력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열어두실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10번, 1번, 6번, 8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모습인데요. 자, 무엇보다도 4두 중에서 가장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하는 마필은 바로 6번마 지벙질주라는 마필입니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은 앞섰죠. 뛰어난 선임력으로 공백 이전에는 연투가 가능할 만큼 여유감이 돋보였던 마필이었는데 안검열창이라고 하죠. 눈꺼풀 주위에 상처로 인해서 주기가 좀 늘어졌던 마필입니다. 사실상 재검 때의 모습이나 재검을 공백 전을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도 여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 적응의 좀 주안점에 좀 만족을 해야 됐던 좀 순위권에만 안착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공백전 이후에 마필 상태를 조율하는 마방의 의지 자체가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고 마필 자체가 뛰려는 모습이나 훈련 시 열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좋은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합훈련 때에도 외산 2등급의 강자인 디퍼런트 디멘션과 대등할 만큼의 여력감이 살아난 탄력이라면 이 정도의 편성은 충분히 공백전 적응 마친 만큼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내선에 있는 1번은 레이디 챔프의 선전이 기대감에 앞선 모습입니다. 결정력이 강하다, 스피드가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끈끈함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죠. 흐름 여부에 따라선 선두권 장이 가능할 만큼 기본 스피드감도 여유가 있고 최근의 에복스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무엇보다 직전의 편성 자체는 워낙에 최단 거리 속에서 선두권의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더 아쉬웠을 뿐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상 자체는 없었던 모습이었죠. 늘어난 1200m 전체적인 흐름도 느려졌고 내선 최적의 전개라면 우선적인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다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0번마 올소 넘버원이 상당히 빠른 회복세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뷔 초에는 이렇게까지 강한 스피드감은 아니었습니다만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마펠 자체의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이 상당히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게이트는 밀렸습니다만 단독 선행도 가능해졌고 마펠 자체가 선행이 아니어도 선입권에서의 능력도 기본이가 있기 때문에 선두권 장악 시도에 따른 전개 여부는 분명히 체크가 필요한 마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회복세가 좋은 8번마 상승 물결이란 마필의 성장세 자체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김태경 기수가 오랜만에 우승, 선입권의 능력을 상당히 잘 끌어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유광희 기수의 안전 교체라는 점이 상당히 조금 좋은 조건으로 이게 발휘가 될 수 있을지 나쁜 조건으로 발휘가 있을지 그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필 자체가 외측 사인기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광희 기수가 어느 정도 잡아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잘만 타준다면 전개만 잘 끌어낼 수만 있다라면 이 마필 자체는 성장세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회복세가 좋은 6번마 지봉질주를 필두로 1번마 레이디 챔프, 10번마 올소 넘버원, 그리고 8번마 상승 물결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봉질주란 마필이 오랜만에 출조했고 그다음에 주행 연습과 재검과 그다음에 주행 연습을 타면서 지난 경주 인기마로 대두했는데 좀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말입니다. 지봉질주 이번 경주가 별정 경주입니다. 핸디캡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상제에다 적을 수 있다면 한번 적어서 좀 한번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핸디캡 구간, 레이팅 점수 구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35점에서 32점, 레이팅 점수가 35점에서 32점까지는 57의 부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31에서 28까지는 56, 그리고 27에서 24까지 55. 여기에 이제 21 이하는 54를 받습니다. 제가 그 다른 걸 떠나서 한번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샤프인과 7번마 로드셀이 똑같이 26의 레이팅 점수를 부여받았는데 두 마필이 27에서 24의 레이팅 구간이 55킬의 부중은 답니다. 근데 샤프인 같은 경우는 뭐 3짝 승급을 했지만 3세 마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kg 감량 일절 봐서 54를 달고 있고요. 로드셀 같은 경우는 똑같이 55의 부중을 달아야 됨에 불구하고 3세마에 마이너스 1kg, 여기에 앞말에 마이너스 2kg, 여기에 기승자 최상현 기수가 마이너스 1kg 부여받아서 51kg라는 부중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로드셀이란 마필은 부중의 혜택을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번마 로드셀이라는 마필도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백동희원은 그래도 좀 능력 있는 마필 6번마 지봉질주가 출주 주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만큼 좀 더 선전이 기대된다. 6번마 지봉질주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1번마 레이디 챔프, 10번마 올소 넘버, 8번마 상승 물결까지 말씀해 줬고요. 저는 7번마 로드셀이 어찌되었든 이번 편성에서 좀 부중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다. 이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싶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요 제중계 4경주입니다. 3세 이상 800m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인기마의 접전을 예측하고 있는데 최근 너무나 잘 뛰었던 말이 오랜 공백을 갖고 있고 좀 부중을 늘려서 이제 부중이 높아진 부중으로 출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이 극복해 줄 수 있을까 조금은 고민이 되는 경주인데요. 제주경마 이훈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훈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경주를 유심히 보면 그래도 인기마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은데 그중에서 8번마 삼다보배가 10주라는 공백을 갖고 있고 또 높아진 부중을 달고 있는데 과연 극복이 가능할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어떤지 4경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마 3세 이상 800점 이하 말들의 800m 단거리 경주로 12회 편성입니다. 기존과 신예 간의 접전 구도로 휴양마가 다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할 경주가 되겠고요. 휴양마 중에서는 4번 대양의 별이 휴양 이후 13조에서 16조로 이적이 됐고요. 또 길고 강한 훈련으로 준비를 잘한 만큼 8번 3대 보배와 함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총막감으로는 8번 3다보배 상대들보다는 고른 전력과 능력을 보유한 말이 되겠고요. 휴양 이후 외부 사양 관리 잘 된 모습으로 힘찬 걸음과 적응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해 보이고요. 상대마로는 1번 일출여신 최근 상위권 전력 가지고 있고요. 훈련 과정에는 변화를 주진 않았지만 직전에 이어서 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상대마가 되겠고요. 또 여기에 도전하는 10번 함성 역시 기록 면에서 기량 발전이 빠를 말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경주에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요. 훈련에서는 스폿이 좀 더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한 우승 도전이 예상되는 말이 되겠고 복병권에서 6번 감동과 4번 대양의 별을 고민을 했는데요. 훈련 모습에서는 6번 감동이 좀 더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주 막판 뚝심 발휘할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8번마 삼다보배가 워낙 잘 뛴 걸음이에요, 그죠? 뭐 지금 3연속 입상에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말인데 부담 중에 좀 나왔고 10주라는 공백이 있는데 새벽 쪽의 컨디션 좀 어땠나요? 네, 새벽 훈련 모습 상당히 좋았고요. 휴양 시에 또 외부 사양 관리가 상당히 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 의원은 8번마 삼다보배가 비록 공백전이지만 충분히 극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번마 삼다보배를 중심으로 해서 1번마 일출여신, 10번마 함성, 여기에 6번마 감동을 상대마로 지목했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는 현등급의 약간 좀 부진형 마필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필들이 다고포진한 경주입니다. 그것도 부산경마에서는 출마가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를 달리는 경주인데 상당히 좀 이변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7경주 역시 백돈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예, 7경주입니다. 1600m 13마리 출주, 오늘의 7경주 전개도를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편성으로 개인적으로도 사료가 됩니다. 편성 중에서도 혼전도도 상당히 높고요. 무엇보다 기존에 출전하는 마필들 자체가 거리에 대해서 검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마필이 입상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금요경마 중에서도 혼전도는 가장 높다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마필의 잠재력과 이번 경주를 통한 전개 이점까지 꼼꼼히 체크했을 때 역시 압축해 본다면 4두의 선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3번, 6번, 8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의 양상이 그려질 양상인데 자 초반부 전개는 KTA점이 좋은 마필이죠. 선마 5하마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기본 선임력이 좋은 마필 8번마 자이언트 홀드가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서히 경주 거리에 적응력을 맞춰주고 있는 6번마 강한 남자도 이제는 선두권 가담도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차분하게 타이밍을 노려줄 수 있는 11번마 기막힌 질주의 종반 취입이 대한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3번, 8번, 6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하게 전개를 이끌어 나갈 양상 속에서 무엇보다 4두 중에 가장 능력적으로 앞서 있다. 능력적으로 한번 이번 경주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이다. 평가를 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마 자이언트 홀드란 전력입니다. 9월의 경주까지 서울에서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하다가 1월에 부산에서 첫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죠. 공백기도 다소 길었고 당일 경주에서 체중도 많이 느는 좀 마체가 다소 떨어지는 상태다 보니까 전력적인 측면에서도 기대보단 실망감을 안겼던 전력입니다. 하지만 경주 적응 이후에 마필의 페이스를 올려가면서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상태 자체는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마필인데요. 스피드와 힘을 고루 겸비한 마필인 만큼 선두권 강자 없는 이번 편성에선 앞선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참아주면서 선입권에서의 한 발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우선은 전개적인 자유로움이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보다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에선 3번마 오하마의 스피드에 기대감을 가지는 경주입니다.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죠. 무엇보다 마필 자체가 모래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서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하는 경주는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주에선 모래를 맞고 처지거나 전개를 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주 자체는 거리가 1600m에도 불구하고 여타 마필들의 스피드 자체가 오하마의 선두력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선 우선적인 관심권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6번마 강한 남자도 최근의 회복세는 상당히 뛰어난 모습입니다. 보렐리 기수가 기승을 해서 두 번의 경주 능력을 끌어냈고 승급 이후에는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악벽 자체가 심했던 마필치고는 최근의 모습 자체는 여유가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직전 경주 초반에 선두권을 가담하려는 모습.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훈련 상태 또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담한 이후 버티기 가능한 6번마 강한 남자까지 회복세는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힘에 대한 여유가 강한 마필 11번마 기막힌 질주의 종발 한 발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형적인 추입형의 마필이죠. 몰아가는 탄력이 좋은 마필로 승급 이후의 모습도 좋았고 승급 이전의 모습도 힘으로 많은 역추를 표출했던 마필이었었죠. 공백전 마지막 경주에서는 혼합 경주에서 강한 상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을 내질 못했었고 그 경주 이후에 마필 힘한배 차원에서 수영을 다녀온 모습인데 재검 때 모습이나 훈련 때 모습은 주폭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자 피한 이번의 경주 11번마 기막힌 질주의 회복세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회복세 기대감이 좋은 마필 8번마 자이언트 홀드를 필두로 3번마 오하마, 6번마 강한 남자, 11번마 기막힌 질주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총 13두의 마필이 출조했는데 지금 한 6두 정도가 거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거리 경험이 없죠. 그리고 뭐 하이등급에서도 보면 좀 기복 있는 부진한 성적을 갖고 있는 말들이 모두 출조하고 있어요. 백돌년, 저는 이런 표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전기도를 풀면서 오하마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 근데 오하마가 잘 뛰었던 경주가 보면 저는 흙을 최소한 맞고 뛰었던 어찌 보면 내선 선두권을 이렇게 뛰었단 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엔 1600m라 하지만 흙을 안 맞고 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하마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오하마의 선전을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에 대한 여유 자체에서는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자기만의 페이스를 끌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대만큼의 아쉬움은 있었기 때문에 중심보다는 후차권에서 한번 가장 기대감에 앞선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자이언트 홀드 회복세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홀드가 선입으로 뛰어줄 수 있다. 저는 3번마 오하마가 편성의 호기를 좀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하고요. 19주 마방에서 2두가 출조하고 있습니다. 그 4번마 무적의 삼성과 그리고 이제 9번마 어플리트 레코드 두 마필이 출조하는데 4번마 무적의 삼성이라는 마필이 매번 좀 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결정력이 없어요. 근데 이번 편성 자체 보면 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말에 입상이 됐죠. 한번 여쭤볼까요?
두 마리가 출전하죠. 어플리트 코레도르는 병합 훈련이나 훈련 패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무적의 삼선은 가벼운 모습은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우선 말씀드렸던 4두를 배제하고 판단을 했을 때는 3번 무적의 삼선의 선입권의 가능성 자체는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마필만 더 여쭤볼까요? 뭐 이경주를 사실상 이경주는 어떤 말이 입상을 해도 정말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11번 기막힌 질주란 마필이 약간의 이제 코너에서 좋지는 못해서 코너 외측으로 좀 삐집니다. 근데 이번에 국악장판을 해제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뜰까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저는 1번 킨 엘레강스란 마필이 정말 걸음의 변화를 많이 줬다고 보거든요. 이 마필이 1200 뛰고 이번에 이제 1600m 뛰어요. 이 마필의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퀸 엘레강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기대치는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필은 제가 이제 주행 심사 당시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력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1600 거리를 바로 극복하기에는 아무리 상대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게이트의 이점에 있더라도 바로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온마 의리의리가 1600 거리만 아니라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거리가 1600이라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여러 마필을 거론할 수 있는 경기 같아요. 지금 백돌위원은 8번마 자이언트홀드의 선취에 기대하면서 상대마로는 3번마 오하마, 6번 그리고 추임력 있는 6번마 강한 남자, 11번마 길막힌 질주를 상대마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3번마 오하마란 마필이 선두권을 좀 장악할 수 있는 넥스를 만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해서 편성의 후기를 만났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3번마 오하마 중심으로 해서 1번마 킬 엘레강스, 4번마 무적의 삼손, 11번마 기막힌 질주 3대의 마필을 상대마로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저는 경마를 이제 접근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말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마필이 제대로 된 레이스를 펼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마필들이 단점도 있고 강점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 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한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자, 8경주를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준비했는데요. 나름대로 지난 경주의 졸전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인기를 부합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인기 5위권까지 밀려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마필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마필이 입상 시에는 중배당으로 좀 두둑한 배당을 안겨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8경주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중배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9경주를 준비했는데요. 9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9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단촐하게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 간의 접전 양상이라 하지만 현등급의 어찌되었든 이제 기복형 마필 간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측이 됩니다. 또한 이번 레이스는 뚜렷한 강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고 평가돼요. 과연 선두권을 장악하는 말이 좀 더 유리할지 아니면 따라가는 마필이 좀 더 유리할지 좀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는데요. 백돌위원 8경주 어떤 말이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높습니까? 딱히 딱 9마리 중에서 눈에 차는 마필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강하다, 누가 더 잠재력이 있다 평가하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회복세가 보여지는 마필들일 뿐 능력된 측면에서 좀 강하다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적은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서도 미세한 차이로 판단했을 때 최근에 역주가 돋보이는 세력은 저는 5번마 중앙공주라는 판단입니다.
3조 오문식 마방에서 경주를 뛰다가 과거에 있는 뭐 거의 능력마급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었고 많은 잠재력, 기대치를 모았던 마필인데 그 능력에 부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8조까지 초마스 마방으로 이적을 했던 마필이죠. 이적 이후에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도 몇 번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중속감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우승으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력입니다.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 자체는 저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마필이 입상을 못했다라기보다도 전개적인 측면에서 기승을 했었던 서수원 기수가 좀 무리하게 레이스를 끌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천지파크가 좀 빠르게 흐름을 끌었었고 흐름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좀 무빙성 플레이를 펼치면서 좀 앞선에 붙이려고 했던 노력이 거기에 독이 되고 말았었죠. 차라리 참고 탔더라면 한 발을 더 써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고요. 자, 이번에는 노점우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습니다. 초반에 MC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지가 않아요. 중앙공주가 이번엔 좀 더 편안하게 선입권, 또한 무빙성 플레이를 펼치더라도 직전보다 무리하지 않은 레이스를 펼칠 경주 운영을 만났기 때문에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버마 주황공주의 선취력에 기대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직전 경주 깜짝 선행을 나섰던 마필이죠. 바로 3번마 동남천하. 과거 동남천하가 단거리에서는 스피드보다 힘으로 뛰었던 모습이 많았는데 장거리를 만나서 중속감에 대한 여유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에 결국에 선행을 나서서 버텨내진 못했습니다만 기존의 모습과는 분명히 변화를 보여줬고 동남천하는 마필 자체가 뭐 선입권에서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을 발휘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김동현 기수가 연속 기승하고 있고 훈련 패턴도 가벼운 모습을 잘 유지해줬던 만큼 우선적인 전개적인 모습, 선행이든 선입이든 가장 안정감 있는 후차권에서의 마필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8번마 코리아킹이란 마필 자체가 편성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선두권의 흐름에 밀려서 자기만의 페이스를 좀 유지하지 못했던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끝걸음을 남겨왔던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편성 자체가 강한 상대들을 다 피해왔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인기마들 자체도 단점 자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취입의 타이밍, 오히려 차분하게 경주 운영을 해줄 수 있는 8번 코리아킹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상대가 좋아서 이번 편성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게 바로 6번마 보헤미안 같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과거의 능력 대비 거의 취입성의 말머리로 지금 입상을 차지해주고 있는데 1800m를 뛰어보지 않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선두권에 너무 밀리지 않는 전개, 오히려 편하게 선입권에만 가담을 해준다면 이 마필의 잠재력 충분히 이번 경주까지는 염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보헤미안이라는 마필이 주행종은 고기가 살짝 높아요. 근데 이 말이 그 12월 25일 날 보면 자 내선 선두권에 나섰죠. 팡팡 히어로가 끌었던 레이스에서 내선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내선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아쉽게 좀 아쉬움을 놓았던 말인데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26, 27일 날은 내선 주류가 무겁습니다. 그런 주류에서 뛰고 1월 20일 날은 취입력으로 이제 선전을 합니다. 과연 보헤미안이라는 마필은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좀 더 많이 뛰어줬던 말인데 취입력으로 뛰어줬는데요. 과연 이쿠 기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이 부분도 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백돌리원 이번 경주가 선두권 저는 그 부산 경마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1800m 경주라고는 하지만 서울 경마 1700m로 좀 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선두권을 장악하는 말이 좀 더 유리하게 풀어가는 레이스가 1800m라 보는데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을 꼽아자면 어떤 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스피드로만 따져본다면은 스피드에서 가장 앞섰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 건 7번마 글로벌 킹입니다. 주기가 많이 늘어졌고 활마겸 때문에 조금 이제 이번 경주를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할 모습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킹도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을 나서야지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선두력에 대해서는 글로벌 킹을 손꼽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그거예요. 이제 약간은 이제 질병을 앓고 나와요. 근데 글로벌 킹 같은 경우는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에서는 잘 뛰어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7번마 글로벌 킹이 공백을 갖고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대비한 새벽 조기 컨디션이 좀 어떠한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새벽 조기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이제 대상 경주에 출전 예정했던 마이엘스와 이제 병합을 해주고 있었던 모습인데 대등한 탄력 속에서 지세 자체도 나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훈련에서의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재검 때의 모습이었겠죠. 재검 때의 모습 자체는 여력감이 크지 않았다는 점, 좀 상반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편한 선두권 장악이라면 최대 이변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황공주란 마필이 12월 26일 날 때 보면 뭐 샘버파이어하고 막 선행 중간에 이제 선두권 경합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입상을 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중앙공주가 마필의 능력은 좀 가장 앞서 있다고 하지만 매번 인기 끌고 입상이 좀 실패했단 말이라고 좀 평가됩니다. 어찌 보면 또 동남천하 같은 경우는 선입권에서 응수를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이점 또 살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 두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6번마 보헤미안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잘 뛰는 말인데 지난경 추입으로 선전을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7번마 글로벌 킹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 새벽 조기 컨디션 나쁘지 않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7번마 글로벌 킹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것에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 컨디션이 중요하겠죠. 이런 컨디션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마의 틈새를 도전해볼 마필, 이런 마필도 꼭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월 첫째 주 금리 경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 그 유현명 기수나 김용훈 기수 좀 그래도 부산 경마에서 능력 기수라고 평가하는 기수들이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주 그 서울 경마 주로도 눈이 많이 내리면서 주로 자체가 좀 가벼웠던 주로가 연출됐다고는 하지만 그 부산 경마 공원도 일요일 날 보면 눈이 내리면서 좀 주로 자체가 좀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점도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3월 첫째 주 경마인데 그래도 능력 상세 있는 있는 마필들이 좀 출주해서 조금은 좀 수월하게 풀어가고 싶은데 이 경마 자체는 뭐 저희들이 편성을 만드는 것도 아니죠. 워낙 이제 그 각 등급의 부진형, 기복형 이런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기마들의 선전 또한 기대되지만 또한 그 틈새를 도전한 마필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